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원을 삭감해 경기 북부 지역 사회에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경기도의회를 찾아 삭감한 기금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환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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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미군 반환 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와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경기 북부 지역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의회를 찾았습니다. 최근 내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원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지 매입비 등 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 사업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는 캠프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반환 공여구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별 TF를 구성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도는 약속의 첫 시작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기금 300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결정에 경기 북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도의 의지를 도의회가 훼손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며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도의회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곧 대통령이 밝힌 보상의 원칙을 거스르고 경기도가 천명한 정책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경기 북부의 미래를 다시 뒤로 돌리고 불평등을 구조화하는 퇴행적 결정입니다. 경기 북부 시민사회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예결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하면서도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4일 오후 6시 30분쯤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1000마리가 폐사하고 농장 1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모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보행자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행자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차량과 보행자 움직임을 감지해 즉시 안내하는 시스템인데요. 보행자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신곡 고가 사거리 인근과 파발교차로 인근 두 곳에 설치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액 조달청 지원으로 추진됐으며 의정부시는 내년 3월 시범 운영이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받아 지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포천시가 덕정 옥정선이 반영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정부와 경기도에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는데요. 시 관계자는 덕정 옥정선은 7호선 연장 노선과 경원선 그리고 GTX-C를 잇는 핵심 노선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사업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동두천 소유별엔숲 테마파크에 철쭉 군락지가 생겼습니다. 동두천시는 테마파크 노후시설을 정비해 산철쭉 16만 4천여 그루 동상과 전망테크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요산 확대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동두천시는 소요산 유원지 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 내음공원 등 체류형 관광지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대장 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있는 약 20km 광역철도로 12개 정거장 규모입니다. 부천 구간에는 대장 원종, 오정 고강 등 전체 4개 역이 들어서며 개통은 오는 2031년 예정입니다. 또 개통 이후에는 부천에서 서울 마포 홍대까지 2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프로축구 부천FC가 창단 첫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하며 내년부터 K리그 1 무대에 오릅니다. 시민구단 창단 18년 만에 이뤄낸 값진 성과를 부천 시민과 축구 팬들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부천FC 영광의 주인공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드디어 프로축구 1부 리그 승격이 선포됩니다. 부천FC의 K리그 1 승격을 기념하는 시민 축하 행사. 곳곳에서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과 축구팬 1000여 명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선수들 덕분에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 비 와도 추운 거를 잊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고 행복합니다. 팬들이랑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약간 원팀이 되는 그런 약간 느낌도 너무 좋았고 맨날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그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에요. 선수들은 팬사인회를 통해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열한 승부 속 경기 흐름이 막히는 고비마다 응원의 함성을 보내준 팬들에게 오늘은 선수단이 직접 보답하는 자리입니다. 부천 운동장에 왔을 때 저희 팬분들께서 많이 모여주셨을 때 좀 큰 감동을 저도 받았고 모든 선수들이 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고 부천FC는 지난 2007년 시민구단으로 창단한 뒤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그리고 마침내 1부 리그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미 내년을 위한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승격하고 이제 정말 24시간만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되고 잔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K1에서도 경쟁력 있는 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해인 내년 시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불가능해 보였던 K리그 1 진출의 꿈을 현실로 만든 부천FC. 이제 한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 15조 3,259억 8천만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15조 3,128억 8천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지난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 세출을 조정해 총 131억여 원을 증액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우선 시비에서 세입 예산은 계양구 비저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국고 보조금 등 13건을 통해 176억 4,806만 원을 증액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국비 보조금 등 6건에서 45억 4,046만 원을 감액해 총 131억여 원의 순증을 확정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천원 행복기금 전출금 등 282건에서 974억 2,537만 원을 증액한 반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비용 등 71건에서 736억 6,6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만 세출 증감은 대부분 내부 재배분 성격이어서 총액 변동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3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9천여 가구로 올해 4만 2천여 가구에 비해 32%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8%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입주 물량 감소로 내년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 지원 플랫폼을 전면 재구축합니다. 도교육청은 이 다산 현장 지원 시스템의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능을 개선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달 시범 운영과 최종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에 바뀐 시스템을 새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시스템 재구축으로 학교 현장 업무 효율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 가운데 장기 거주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단기 치료 중심 정책에서 정주 지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주민 약 81만 명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류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동포와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4.7%였지만 외국 국적 동포와 일부 외국인은 임시 일용직 비율이 높아 고용 불안에 노출돼 있었고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 동거율도 낮아 가족 결합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제도 사각지대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 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에서 운영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방문하면 매주 50명 범위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라면과 즉석밥, 조미김 등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1인 월 1회,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시범사업 이용자의 거주지 분포와 이용 시간대 등을 분석해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 5월부터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2만 6천여 건 가운데 10%에 가까운 2,500여 건이 12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월에 발생한 화재는 2,517건으로 전체 화재의 9.4%를 차지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25명을 포함해 모두 1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고층 건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초고층 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까지 초고층 건축물 27개 동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220개 동 전체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사 상황에 대비한 재난 대응과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집중 확인합니다. 특히 시와 자치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통해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모녀를 덮친 사고의 원인이 70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70대 운전자 A씨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인 EDR을 인천경찰청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A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고 후방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도 A씨는 운전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23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여성 B씨와 2살 딸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B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딸도 크게 다쳐 재활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